어린 시절 나의 책 경험은 학교 앞 지역 서점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만화책을 사고 월간지를 사고 수험서를 사고 소설책을 샀다. 아마 내 또래라면 모두 그랬을 것이다. 지금처럼 동네마다 도서관이 있던 때도 아니고 대형 서점도 독립서점도 없었다. 기껏해야 학교 도서관과 책 대여점이었다. 하지만 노스텔지어만 남긴 채 지역에서 오랜 시간 자리 잡았던 지역 서점의 폐업 소식이 연일 들린다. 세상이 바뀐 만큼 소비 이유도 패턴도 독자도 바뀌었다. 지금 생겨나는 작은 책방은 대부분 독립서점의 형태다. 특정한 컨셉트를 가지고 도서를 큐레이션하고 여러 모임이 연일 열리는 책방. 책을 사고파는 서점의 역할을 넘어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살롱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커졌다. 이런 형태의 책방은 100년 전에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문학가가 직접 서점을 열고 살롱 공간으로 사용하고 1970년대엔 북카페 형태의 서점이 등장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시 낭송을 주로 하는 책방과 인문사회 전문 서점, 문학 전문 서점이 등장했다. 지금의 형태는 2010년 초 시작되어 최근에는 전국에서 일주일에 1개의 독립서점이 개점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아졌다. 모두 지속 운영할 만큼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적인 팽창은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테니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독립서점은 어느 날 불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다. 따라서 지금의 독립서점이 언제까지 화려하게 존재할지는 알 수 없는 일. 도서관은 지역민에게 더 다양한 독서와 문화 경험을 주기 위해 애쓰고 출판사는 직거래 판매를 늘리며 독자를 직접 만나고 많은 기업이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들어 선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변화하는 세계와 책 시장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변화에 따르지 않고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가치관을 고수하기 위해 책방 운영자로서 공부한다. 물론 감각이 타고난 사람은 노력을 적게 해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간다. 독자가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알아낸다. 하지만 나는 재능이 있거나 무척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다. 애쓰는 만큼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책방 운영자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먼저 열심히 읽는다. 다독가라고는 할 순 없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려 애쓴다. 책뿐만 아니라 텍스트로, 이미지로 생산하고 소비되는 많은 컨텐츠를 읽는다. 그렇다고 하루에도 수백 권씩 출간되는 책과 쏟아지는 컨텐츠를 모두 읽을 수는 없는 일. 독자에게 큐레이션하여 선보이듯 나에게도 큐레이션 해준다. 그리고 읽는 일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다. 과정을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결과물로 만든다. 문장 일기를 쓰고 큐레이션 목록을 만들고 서평을 쓰고 책방 연재나 책방 밖에서의 일로 읽는다. 읽는 일 중 공부로 챙겨 읽는 것 중 하나는 잡지다. 누군가는 잡지가 이미 한물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동시대에 벌어지는 특정한 일을 단정하고도 깊게 기록하는 게 아직은 잡지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고집스러운 생각을 갖지 않기 위해 출판계와 서점씬, 문화 컨텐츠의 생산과 소비 변화를 알기 위해 잡지를 읽는 것이다. 여기에 개인의 관심사와 취향을 보다 전문적으로 책방으로 가져오기 위한 공부도 한다. 난 10대부터 문학이나 책보단 영화와 연극을 좋아하고 미술 전시회를 좋아했다. 건축과 미술 교육을 전공하고 도시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전문서와 관련 영화나 영상, 그 언저리에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나의 책방에서 건축, 도시, 미술 분야의 수업이 끊임없이 열리는 이유다. 수업을 여는 과정에서 얻는 공부가 많다. 많은 책방 운영자가 이미 실현하고 있듯 개인이 가진 것을 책방과 잘 연결하면 무엇보다 좋은 무기가 되리라 본다. 그러나 책방 운영자의 공부 중 가장 중요한 건 독자를 읽는 일이다. 독자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책방을 열고 몇 년간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내 책방인데 내 취향으로 가득 채우고 내 취향과 맞는 독자가 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취향이란 게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이다. 나의 마음도 나의 취향도 시시때때로 바뀐다. 그럼 나의 책방도 시시때때로 바뀌어도 될까? 내 책방에 어떤 기대를 하고 오는 독자를 배신해도 되는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다가 나의 책방에 오는 독자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어떤 책에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책에 기꺼이 돈을 내는지, 어떤 작가를 만나고 싶은지,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왜 그 마음을 갖는지. 이는 명확한 공부 방법이 없다. 정량적인 숫자로 결과값을 낼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판매 리스트를 보며 많이 팔린 책, 많이 팔린 작가를 순위별로 정리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오롯이 책방 운영자가 온몸으로 경험을 축적해야 하는 일이다. 놀라운 건 책을 읽고 사람을 읽다 보면 가끔은 세계를 읽게도 된다는 것. 우리 세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내가 혹은 나의 책방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주 작은 힘이지만 읽는 일과 쓰는 일로 목소리를 내고 작거나 큰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시 공부하게 된다. 책을 읽고 독자를 읽고 세계를 읽는 게 책방 운영자의 공부라니. 아마 끝내 마침표를 찍지 못할 공부일 테다. 다행인 건 책방 운영자로서 공부하는 동안 개인으로서도 성장할 거라는 것. 무언가를 읽는다는 건 나를 알게 되는 일이기도 하므로.